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한테 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속보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기습폭우 때문에 도림천과 안양천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비가 와도 보통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아까 지하철 딱 내리고 올라왔는데 와, 이거 진짜 샤워해도 되겠더라고. 그 정도였어요? 네. 뭐 이 샴푸하고 이런 거 갖고 다니는 건지. 그 올라올 때 이렇게 막 머리에 묻힌 다음에 쫙 하면 금방 됐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비가 오는데. 아니 근데 이 봄에 여름 장맛비처럼 이렇게 내리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 아주 긍정적인 사고 칭찬할 만합니다. 지금은 봄이라고 보여요? 지금? 지금 봄이에요, 지금이? 예? 그렇죠. 지금은 초여름. 초여름. 좀 있으면 이제 6월 달 되면 장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조금 우리나라 기상청이 좀 재빠르게 좀 미리 그런 예보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비가 엄청 오는데 그때 호우주의보로 내리면은 어떻게 해요?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한계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면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모쪼록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회사에만 있으니까 비가 얼마나 오는지도 알 수가 없죠, 뭐. 좀 그런 면도 근데 있긴 해요. 한번 나갔다 와야 맞아요. 날씨를 진짜로 딱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유튜브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밖이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가요 원래 이 카텐 하면 밖에 창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여기서 방송할 때는 참 밖에 이 날씨도 보면서 방송을 하고 그랬는데 깜깜하게 돼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바깥 생각하지 말고 방송에 집중해라. 네, 아마 그런 취지인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예. 자, 오늘 첫 소식 뭐냐면 경찰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이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과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부터 국토교통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앞서서 여러 건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또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또 다른 시민단체 이렇게 다양하게 고발이 있었고 2023년 7월에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하면서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근데 이게 수사를 좀 오랫동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 특혜 의혹은 지난해 10월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가 되고 수년째 반복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원래 공수처에 접수됐던 이 고발장이 검찰을 거쳐서 지난해 7월에 경기 남부경찰청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난 10개월 동안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부터 서울 양평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까지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러다가 지난 15일에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전격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강제 수사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피고발인인 원 전 장관은 아직은 소환되지 않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내용은 말해줄 수가 없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누나가 두 분이 있는데 네네. 저희 누나들이 다 양평에 살아요. 아 진짜요? 다 양평에 사는데 전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설마 그랬을까 그랬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설마가 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음. 이거 철저하게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철저하게 수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잘잘못이 가려지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처벌이 돼야겠죠. 자, 그리고 정부가 국산 농산물 할인 지원에 나섰다. 예? 맞습니다. 이 우리 농산물이 잘 안 팔리나? 왜 그러죠? 네, 아무래도 뭐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 분들도 어려워하고 있어서 정부도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오늘부터는 아니고요. 오는 22일부터입니다. 정부가 국산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한 농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하는데요. 예. 오늘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한 물가 관계 차관 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22일부터 2주 동안 농산물 할인 품목을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요. 예. 원래는 1인당 지원액이 기존에 10,000원이었는데 20,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비 수요가 많고 어한기인 5, 6월에 공급이 감소하는 예. 갈치와 오징어의 비축 물량 공급 역시도 확대하면서 정부가 이렇게 조금은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농한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한기. 어한기도 그 있나 봐요. 어한기 있나 네. 봐요. 예.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좀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이럴 때 서로가 돕고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경제 상황을 조금이라도 함께 헤쳐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새 이제 초여름이 되는데 요새 운동회 하나요? 그래도 5월까지는 뭐 봄 날씨고 6월부터 이제 뭐 슬슬 5월 더워지니까요. 16일 오늘이 그러니까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뭐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가정의 달이죠. 음. 6월은 무슨 달이에요? 무슨 달이에요? 호국 보훈의 네, 달. 호국 보훈의 달. 아, 알아서 다행이다. 야단 맞을 뻔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운동회 하는 모양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회 전 단체로 사과를 했다 그런데 이게 뭘 사과해요? 운동회 열심히 해야지. 운동회 하는데 사과할 일인가 싶기는 한데요. 실제로 사과를 했습니다. 자, 지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고 있는데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주민들에게 단체로 사과를 했다고 하고 이를 어떤 누리꾼이 영상으로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면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영상의 제목은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는 요즘 초등학교 운동회. 고요. 운동장 중앙에 이 초등학교 귀여운 아이들이 모여서 운동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서 아이들이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외치고 오늘 저희들 조금만 놀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사실 이게 초등학교 때는 놀아이들거든요. 아, 그럼요. 이거요. 제가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거 뭐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시키고 뭐 요새 죄송하지만 일부에서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이런 사세고시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이게 막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자라게 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아주 성공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참 현실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씁쓸해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사과를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 민원을 넣는 사례가 꽤 빈번하다고 해요. 시끄럽다고? 네. 그래서 지난해 5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 날 인근 빌딩에서 소음에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고요. 2022년 전북 전주,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운동회가 축소 시행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처럼 사과를 하는 일까지 벌어진 건데 누리꾼들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반응입니다. 운동회 시끄럽다고 민원 넣는 세상이라니 참 각박하다. 아이들이 운동회 한다고 죄송해 하는 게 정상이냐. 정말 씁쓸하고 짠하다. 나는 아이들이 노는 거가 좀 죄스러워서 그런지 시끄럽다고 네, 이게 시끄럽다는 민원 그렇구나.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애들 뛰노는 축제 소리도 시끄럽다고 하는 나라에서 무슨 저출생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그 초품화라는 단어 교수님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네, 초품화여야만 이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이 수요가 선호하는 아파트라서 초품화여야 한다라는 경향이 굉장히 짙은데 언제는 초품화를 선호하고 또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하면 그거는 또 싫어하고 이런 부분이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아니, 그리고 운동회를 뭐 예를 들면 4박 5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운동회 그거 뭐 그것도 낮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밤에 운동회를 해요? 그러니까요. 초등학교가. 그거 조금만 서로 참으면은 제가 볼 때 물론 시끄럽다고 못 견디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함께 사는 사회인데 조금만 좀 참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니 참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네.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려던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여성은 이미 작년에 3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A씨라고 지칭을 하고요. A씨가 지난해 6월에 아이를 가졌다라면서 손 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손 씨 측은 임신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 정도를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A씨와 연인 관계가 된 남성, 40대 남성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손흥민 씨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또다시 7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씨 측은 3개월간 이 남성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고 두 사람에게는 공갈과 공갈 미수혐의 각각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구속 영장 신청이니까 체포된 여성은 손흥민 선수와 아는 사이긴 아는 사이였던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손흥민 씨 측 변호인이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손흥민 씨와 해당 여성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난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이 A씨가 조작된 자료를 건네면서 금품을 요구했고 손흥민 씨 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A씨와 연인 관계가 된 B씨가 2차 협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 B씨가 언론과 유튜브에 유포하겠다는 공갈 협박까지 했고 실제로 B씨가 한 언론사에 이 사실을 제보하기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씨 측은 이제 더 이상 허위 사실에 고통받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어쨌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토트넘이 다음 주에 너무 중요한 경기 있는데 유로파 결승 경기가 또 예정이 돼 있죠. 그런데 어쨌든 또 손흥민 선수가 모처럼 거기 올라갔으니까 팀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9744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저도 퇴근길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요. 교수님도 퇴근길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976님도 교수님, 아나운서님, 스태프님들 조심해서 퇴근하세요. 이렇게 또 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퇴근하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한참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미리 조심해라. 이게 좋은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격